안녕하세요, 재미십니다. 오늘 제가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탭 S7을 가지고 왔습니다. 협찬은 아니고 제가 두 개 모두 구입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두 제품을 언박싱을 하면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 탭 S7과 탭 S7 플러스 모델이 함께 있는데요. 이렇게 박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S7 플러스 모델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1인치와 12.4인치, 1.4인치 차이지만 이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1.4인치 크기 차이는 상당하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탭 S7부터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열면 바로 태블릿이 보이고요. 이렇게 부직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S펜이 있고요. 충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충전기는 보니까 딱 15W짜리 충전기네요. 45W까지 지원이 되는 기기에 이렇게 15W만 넣어줬다는 것은 원가 절감이죠. 탭 S7을 구입하신 분들은 이 기본 충전기 말고 25W 혹은 45W짜리 충전기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충전 속도가 아마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유심핀이 있습니다. 네, 케이블이 있고요. 이게 끝인가요? 네, 이게 끝입니다. 구성품이 사실 뭐가 별로 없어요. 저는 당연히 이어폰과 이 S펜의 여분의 펜촉은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구성품 내용을 보면 확실히 원가 절감을 한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면 제품을 뜯어 봐야겠죠? 이렇게 부직포에 S펜을 여기다 붙여서 충전해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태블릿을 살펴보면 이제 상단에 스피커 2개, 그리고 하단에도 스피커가 2개가 있어서 쿼드 스피커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마이크가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 볼륨 스위치가 있고 지문 인식 겸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마이크가 하나 보이고 마이크로 SD와 유심을 함께 꼽을 수 있는 트레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SD와 유심을 함께 꽂을 수가 있고요. 하단에는 아까 봤던 스피커 2개와 C타입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면에는 키보드와 결합이 되는 이런 핀들이 보입니다. 제품 후면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2개 달려있고 플래시도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의 사용성이 세로가 아닌 가로의 사용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 삼성 로고나 AKG 글자의 배치나 그리고 정면 카메라가 이 세로가 아닌 가로로 했을 때 정면에 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탭 S7 플러스도 뜯어보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 S7 플러스도 뜯어봅시다. 역시 박스를 오픈하면 동일하게 제품이 부직포에 쌓여서 있습니다. S펜, 탭 S7과 동일한 15W 고속 충전기가 들어가 있네요. 사용 설명서, 그리고 완전히 동일해요. 탭 S7과 탭 S7 플러스 모델 모두 이어폰이나 여분의 펜촉은 없습니다. 똑같이 원가 절감을 했어요. S7 플러스 모델은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제품을 뜯어볼까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훨씬 큽니다. 훨씬 크고 역시 동일하게 이런 로고가 가로로 들어가 있고 동일하게 상단에 스피커 2개, 그리고 마이크, 그리고 우측면에 유심과 마이크로 SD 트레이, 마이크, 볼륨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는데 S7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문인식이 이 온스크린 지문인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전원 버튼에 지문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키보드에 결합되는 이런 핀들이 있고요. USB-C 타입 단자와 스피커, 탭 S7과 탭 S7 플러스 모델의 구성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구성품도 똑같고 이 구조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전원 버튼만 다르고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크기 차이가 꽤 나는 편입니다. 두 제품의 전원을 켰는데 이 디스플레이의 색감 차이가 존재합니다. 탭 S7에는 LC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S7 플러스는 아몰레드가 들어가 있죠. 지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기본 화면 상태인데 탭 S7의 경우에는 붉고 S7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하얗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탭 S7 플러스 모델에 다크 모드에서 녹조 현상이 있다고 해서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낮 시간이기도 하고 제 환경에서 완전히 어둡게 해서 확인을 하는 건 불가능한데, 최대 밝기로 다크 모드로 했을 때 전혀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나중에 이건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S7 모델도 특이점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의 지문인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탭 S7 모델부터 굉장히 괜찮은 지문인식 속도를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만 갖다 대도 지문인식이 상당히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문인식 아주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바닥에 놓고 사용할 때 S7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쉽게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지만 탭 S7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측면에 손가락이 가야 한다는 점이 조금 더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정을 한번 볼까요? 나머지 설정은 대부분 비슷할 거고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블루라이터 필터가 S7 플러스 모델에는 있는데 탭 S7 모델은 블루라이트 필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림창을 내려보면 블루라이터 필터가 탭 S7 모델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꼭 눌렀을 때 지금 켜기나 예약 시간의 켜기가 없네요. 예약 시간의 켜기가 빠져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삼성에서 아마 업데이트를 통해서 예약 시간에 켜는 걸 활성화해 줄 겁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한 가지 더 차이점이 있다면 이 화면 모드인데요. 이 화면 모드가 S7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서 RGB 값을 이렇게 조절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요. 하지만 탭 S7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세한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선명한 화면이나 자연스러운 화면, 이 둘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에서 탭 S7은 최적화라고 되어 있고 탭 S7 플러스는 높음과 일반, 그러니까 최적화와 높음의 차이가 있는데, 글쎄요, 이 탭 S7 모델은 이 메뉴의 글씨를 봤을 때 주사율이 120Hz였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탭 S7 플러스 모델은 120Hz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뭐가 있나 볼까요? 동영상 향상 기능이 탭 S7 플러스 모델에는 있는데 여기는 안 보이죠? 보시는 것처럼 탭 S7 플러스 모델은 동영상 향상 기능을 켜서 원본보다 더 밝고 선명한 색감으로 화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OLED에만 들어가는 특징 같아요. 이렇게 이 기능을 켜고 끌 수가 있는데, 이건 디스플레이의 차이로 인해서 탭 S7 플러스 모델만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화면 크기 차이가 생각보다 꽤 나는 편입니다. 이게 화면상으로 비교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크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편입니다. 제가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거의 대부분 써봤지만 탭 S7 플러스 모델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주력 태블릿은 탭 S7 플러스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갤럭시 탭 S7과 S7 플러스 모델을 개봉을 해보고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가 좀 더 써보고 앞으로 두 제품의 리뷰와 두 제품의 여러가지 비교, 그리고 아이패드와의 비교 등등 이런 여러가지 영상들을 사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었습니다.